기술직에 종사 중이신가요? 아니면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세부적인 분야는 다르겠지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지금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고 계실 거고요. 두 번째,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이런 점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돈을 갈취하려는 사기꾼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거, 최소 600만 원은 아끼실 수 있는 행운을 얻으셨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청소업체를 5년간 운영했고요. 방충망 시공, 가정용 에어컨 설치, 비둘기망 설치 등 다양한 일을 하면서 마케팅 비용만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네, 그 이상 날렸거든요. 그렇게 수업료를 내고 나서야 알게 된 점이니까요.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까지 영상 집중해 주세요. 어쨌든 마케팅 사기꾼 피하는 방법 세 가지를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마케팅 영업 전화는 무조건 걸으세요. 블로그나 플레이스를 등록을 하고 나면요, 갑자기 전화가 밀려옵니다. 고객 전화인 줄 알고 이제 신나서 전화를 받죠. 작업하다 말고 장갑 벗고 받아요. 010으로 오니까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받으면 광고죠. 와, 이거 진심 허무해요. 허탈하죠. 기대감이 큰 만큼 실망감도 커요. 이거 겪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몇 차례 전화를 받다 보면요. 짜증도 나고 의심도 들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뭘까? 그들이 말하는 게 사실일까? 정말 내 매출을 올려줄 수 있을까? 한번 드러나 볼까? 이러면 망한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이들 페이스대로 흘러가고, 또 듣다 보면 괜찮은 것 같고, 또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계약을 하게 되죠.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요, 저는 그랬어요. 매출이 갈급했고, 빠르고 쉬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걸려든 거죠. 그렇게 제가 기부를 좀 했습니다. 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영업 전화가 마치 보이스 피싱처럼 악의 근원이고 모두 사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매우 높은 비율로 사기이거나 눈탱이 치는 업체라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이 이걸 구별하고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의 매출을 올려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대다수 마케팅 전화를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돈 버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계약을 따서 수당을 받는 게 오로지 그들의 목표예요. 즉, 마케팅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냥 전화 돌리는 영업사원일 뿐입니다. 계약 이후에는 책임질 필요도 없고요. 부당한 계약인지, 실제로 고객사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죠. 오로지 수당만 많이 나오면 되고요. 쓰레기 같은 상품을 아무런 양심 없이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영업전화 무조건 걸으세요. 그리고 마케팅 잘하는 곳은요, 굳이 영업전화 안 해요. 자, 두 번째, 자파점 말고 전문점을 고르세요.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마케팅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알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 둘,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 자, 셋, 마케팅의 본질. 즉, 소비자와 판매자가 어떤 식으로 구매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케팅의 어떤 스킬적인 부분도 물론 필요하지만요.
마케팅의 본질적인 부분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기본조차 모르는 마케팅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모든 업종을 다 해드립니다라고 하는 자파점 같은 마케팅 업체를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업종을 다룬다는 것은요, 특정 업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업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마케팅 효율이 낮아져요. 그렇다는 것은 돈값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김치찌개를 파는 음식점이 두 곳이 있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가게 A라는 식당은 김치찌개뿐만 아니라 제육볶음, 돈가스, 갈비탕, 생선구이 등 수십 가지 메뉴를 함께 팔고요. 두 번째 가게 B라는 식당은 오직 김치찌개 하나만 팔고 있어요. 김치 숙성도를 관리하고 김치찌개 육수를 끓이고 김치찌개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김치찌개를 먹으려고 한다면 어디에 가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김치찌개 맛집을 찾는다면 김치찌개 전문점으로 가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요.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업종을 다 해드립니다 라는 마케팅 업체는 A 식당과 같은 거죠. 다양한 업종을 다루지만 특정 업종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해요. 업종마다 필요한 전략이 다 다른데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려고 하죠. 반면에 기술직, 서비스업,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비식당과 같습니다. 특정 업종에 집중하고 또 깊이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고요. 해당 업종에서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데이터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김치찌개 맛집을 찾는다면 김치찌개 전문점으로 가야 하고요. 업종에 맞는 마케팅을 원한다면 해당 업종을 전문으로 하는 마케팅 업체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경험하기 전에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은 곳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최소 평타는 치거든요. 세 번째, 마케팅 공부하기. 마케팅 공부하기 전에 마케팅 대행을 맡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을 사실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은 것은 마케팅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마케팅 공부하기 귀찮고 어렵잖아요. 작업 끝나고 나면 몸은 녹초가 되고 그냥 쉬고 싶은데 언제 공부하고 적용하고 또 블로그 쓰고 저도 그 마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마케팅은요, 하면 할수록 몸이 편해질 거예요. 왜냐면요, 마케팅을 해서 일이 많아지면요, 단가를 올릴 수 있어요. 단가를 올리면요, 일을 덜 하면서 수익을 늘릴 수 있고요. 수익이 늘어나면 사람을 쓸 수가 있어요. 또 나보다 잘하는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퀄리티도 좋아지고 하니까 재방문 고객이 또 늘어나요. 선순환이 되는 거죠. 결국 마케팅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공부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업체에게 맡기시면요, 안 됩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한테 맡길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요. 일단 구독 누르고 제가 올리는 영상도 참고하시고 직접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케팅 영업 전화는 무조건 걸으세요. 그들은 계약을 따는 게 목적이지 여러분의 매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자파점 말고 전문점을 찾아라. 모든 업종을 다 해준다는 곳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특정 업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을 선택하세요. 자, 세 번째, 마케팅 공부를 먼저 해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맡기지 말고요. 공부하세요. 마케팅이 돈을 버는 시스템이 됩니다. 여러분, 마케팅은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업체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대행을 하더라도요, 모르는 것을 업체에 떠넘기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위해서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 네, 아시겠죠? 지금까지 긴 영상을 집중해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위에 돈 좀 더 벌었으면 하는 뭐 아는 사장님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